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8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오히려 라는 의미의 유자가 되겠습니다. 오히려라고 하면 선뜻 무슨 의미인지가 자칫 와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더 낫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와 함께 이것이 나은가 저것이 나은가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국은 망설이다 라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자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또는 망설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유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고 미루다 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뜻으로는 이미 결정은 했지만 그 실행을 연기하여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다를 그 영어식 발음으로 할 때는 주다라고 하는 것이 서남아시아 이제 본토 발음에서는 유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거를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한 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한자를 똑같이 쓰다 보니까 유태인, 유태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수사 결과 죄가 있는 것이 확실시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거와 공소를 유예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유예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지금 유예가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재판까지 끝난 거예요. 재판까지 끝나서 일단은 죄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된 상태인데 재판정에서 판사가 최종 유죄 확정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집행유예는 선고까지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형의 집행만 미루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이 이런 유예는 특정한 조건 이하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이런 이제 기간을 두고 하게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 유예 기간에 유사한 또는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했었던 모든 죄과가 부활되고 또한 거기에다가 그 추가로 발생한 죄를 진행을 할 때 형량이 추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예 기간을 끝나면 원점 소급해서 없었던 일로 합니다. 즉 기소유예를 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로 확실하게 그 간주한 것에 대해서 말소하고, 선고유예는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유예는
그 집행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소급해서 적용된다.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예 또는 앞에서 유예하다 할 때 무언가를 그 결정을 유예 미루거나 또는 결정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미루는 것, 이러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형만 유예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 쪽에서 뭐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예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 제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계도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실행을 유예할 수 있죠. 통상 한 6개월 또는 뭐 1년 이런 식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을 유예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어에서 나온 말이죠.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불급, 모자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지자가 되겠는데요. 지지하다라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자는 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주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호주머니나 이런 데 넣을 수도 있지만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소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팅에 참석을 할 때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할 때 무언가를 가지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가장 이제 흔히 쓰일 수 있는 말이 남의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를 표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지탱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큰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그 튼튼해지기 전까지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쓰러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 주위에 다른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대 가지고 나무가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행위를 지지하다라는 행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유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굳건하게 특정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긍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믿음을 단단히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
유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특정 회사들, 물론 회사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주회사는 주로 이제 여러 개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좋은 여러 개 회사에 대해서 자본을, 다수 자본을 그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얘기한다.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지주회사가 이 지분을 통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쉐어, 그러니까 공동 재산 중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몫의 확률,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기록하다 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록하다 라는 의미의 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기록하다 라는 의미의 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필기하다, 필기구를 가지고 메모판에 메모를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더 확대돼서 문서화하다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기록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의 기억 장소에 특정한 경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단지 기록하는 것만, 즉 기억 장소에 기록하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면 기록된 것을 인출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기억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대뇌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출되지 않는 기억은 사실상 기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억이라 하면 저장된 것뿐만이 아니고 인출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 없이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제목만 간단히 적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상한 내용까지를 기술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통상 일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특별한 형식 없이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기관, 회사 이런 데서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업무상으로 기록하는 일기는 통상 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 안에서 뉴스를 취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언론기관뿐만이 아니고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홍보부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기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구 또는 그 문구가
특정 지면에 게시된 것을 얘기합니다. 역시 이 기사라는 말은 방송국이라든지 또는 홍보 파트에서 작성된 아티클도 모두 기사라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심볼, 부호를 얘기하겠는데요. 통상 이제 문자가 이제 대표적인 기호에 들어가겠고요. 또 어떤 교통 신호를 교통 신호에 이제 필요로 하는 각종 기호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히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불구하고 공히 그 이미지만 딱 보고도 이게 공항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하나의 아이콘들, 예를 들어서 이제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기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하다 라는 것은 기록으로 서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서술하는 것이 말로 서술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글로 서술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요. 기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조상들을 모시는 그 제사, 이거는 언젠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서 얘기하는 제사와 한국에서의 제사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제사는 이 기념일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 사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기록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박이라든지 또 동산 중에서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산 가치가 높고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산권들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우편물 중에서 배달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형태의 우편 서비스를 등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